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 마지막인 가스터빈 엔진의 배기 계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빈 엔진의 배기 노즐 보면 각 엔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보 샤프트 엔진 같은 경우는 확산형 덕트를 사용하고 주로 이는 추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터보 샤프트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엔진 파워를 로터 블레이드를 회전하는데 사용시켜서 헬리콥터를 호버링 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호버링이 뭐예요? 허버링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서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헬기에서는 헬리콥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호버링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 다음 터보팬 엔진은 우리 많이 배웠지만 덕트를 통해서 보낸 후에 배기 노즐로 흐르게 해주는 게 주 역할이다. 그래서 엔진 내부 공기와 팬 공기가 합쳐지면서 노즐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수축 노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통해서 배기가스는 배기 노즐로 빠져나가는 전체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배기가스의 증가된 속도는 능력을 증가시켜서 생산된 추력의 한 10에서 15%, 20%, 15에서 20% 정도를 또 증가시켜 줍니다. 어떻게? 배기 노즐을 수축함으로써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더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 15에서 20% 정도. 그 다음 터보프롭 배기 노즐은 작은 양의 추력을 제공하지만 주로 항공기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데 사용되며 대부분은 프로펠러로 전달돼서 프로펠러를 회전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추력은 약 10에서 15% 엔진 배기 노즐에 의해서 생산되는 추력은 이 정도고, 주로 뭐의 역할을 한다? 배기가스를 내보는 데 역할하고 대부분은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터보프롭 배기 덕트는 가끔 테일 파이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덕트 자체는 간단하면서도 스테인리스 스틸 원추형 또는 원통형 파이프를 만들어 놓습니다. 테일 파이프는 낫셀이 장착되며 방화벽 앞쪽 끝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 파이프의 앞부분은 깔때기 모양으로 둥그나 터빈 배기 부분과는 닿으면 안 된다. 자, 보시면 이거는 터보팬 엔진 앞에서 좀 배웠죠. 자, 일정 쪽 지나면 바로 팬 에어를 해서 흐름이 나오고, 공기가 2차 흐름이 돼서 압축기 연소실 코어 쪽으로 나온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뒤로 흐르는, 이렇게 해서 분리돼서 흐르거나 이게 즉 크게 되면 같이 흐르거나, 일반적으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바이패스비가 높은 거, 민항기 엔진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연결돼서 합쳐서 같이 나중에 배기 노즐로 나올 때는 보통 저 바이패스 엔진, 전투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수축형 배기 노즐을 보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배기 노즐의 첫 부분과 배기 플러그는 공기 흐름에서 와류를 줄이기 위해서 확산형 덕트를 형성하고, 배기가스는 작은 배축에 의해서 흐름이 제한되어 수축형 배기 노즐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형 덕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스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되고 추력도 역시 증가된다. 출구가 노즐구가 너무 크면 당연히 추력이 손실이 되겠죠. 오히려 또 너무 작으면 엔진의 다른 곳에 막힘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력 성능을 결정하는데 배기구의 모양이 노즐구가 중요하다. 노즐에서 마하 1 정도 되면 더 이상 증가 감소는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수축형 배기 노즐입니다. 여기 배기 노즐이고, 아까 한글용 뭐였죠? 여기 테일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역시 증가되는 그런 형태의 수축형 배기 노즐이다. 그 다음에 수축 확산형 배기 노즐을 보면, 배기가스 속도가 엔진 배기 노즐에서 마 1을 넘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으면 수축 확산형 노즐을 사용해서 더 많은 추력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말 1 이상, 뭐 전투기에서 사용되겠죠. 이렇게 된 모양은. 그래서 엔진 배기 노즐에 걸쳐서 높은 압력비가 가능하므로 높은 마수에서 더 효과적이다. 초음속 배기 덕트의 후방 부분은 초음속 비율로 흐르는 가스의 추가적인 무게 혹은 체적을 수용해서 더 오히려 더 확장된다. 그래서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수축됐다가 다시 확산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축은 암수 동안
수축은 아음속 동안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아음속에서는 뒤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좁아지면 속도가 증가되죠. 그죠? 다음 확장형 내에서는 속도를 더 증가시키고 소음속이 되고 목을 벗어난 후 가스를 다룬다. 자, 여기서부터 수축된 이후로 다시 확산되면 여기서부터는 초음속이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가 오히려 또 증가된다. 여기서 한번 증가된 속도를 다시 한번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슈퍼소닉 컨버전트 해서 여기가 수축된 아음속 부분입니다. 수축되는 아음속 부분, 그렇죠? 앞에 설명드렸지만 공간이 좁아지면서 아음속 지역이기 때문에 속도는 증가된다. 자, 증가되는 속도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오히려 슈퍼소닉 초음속이 되고 디버전트 확산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속도가 증가된 속도에서 다시 한번 또 증가되는 아주 효과적인, 여기서 초음속 항공기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축 확산형 박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기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역추력 장치와 그 다음에 소음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역추력 장치는 뭐예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배기가스의 흐름을 방해를 하거나 방향을 바꿔서 항공기 속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차단 장치를 보면 배기가스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해물을 노즐에 약간 뒤에 장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추력 스러스트 리버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하여 장착된 반원이나 아니면 조개 모양의 콘에 의해서 적당한 각도로 배기가스를 역류시켜서 속도를 줄이거나 해줍니다. 그래서 역추력 장치에는 고온에 잘 견디고 기계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또 무게가 가볍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요 페일세이프 항상 기억나시죠? 항공기에는 항상 백업이 있다. 그 다음 공기역학적 차단 장치를 보면 배기 덕트의 길이 또는 배기 노즐 바로 뒤에 얇은 날개꼴 또는 방해물을 장치를 해서 회전하는 베인 속의 원심 방향으로 가스를 분산해서 가스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다음에 최신 추세에는 팬 공기 흐름을 방향을 바꾸는 트랜슬레이팅 카울 또는 브로커 도어,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베인 등이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작용은 뒤쪽으로 흐르는 팬 공기를 정지시키고 항공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앞쪽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캐스케이드 베인을 통해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팬이 엔진 추력의 80%를 생산하기 때문에 팬의 추력을 역추력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역시 팬 1차 공기 바깥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코어 공기는 안으로 흘러서 뒤로 가지만 1차 공기 바깥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깥쪽 공기 80%잖아요.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해서 추력 장치를 역할을 하는 그런 역추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역추력 장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공기를 여기다 도어를 열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역할도 있고 오히려 또 여기 막아서 이쪽으로 부딪혀서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 리버스 트러서, 포워드 트러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못하는 역주력 장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엔진 흡입구 뒤로 엔진이 배기구가 뒤로 가면 배기가스 여기 뒤에 도어가 디플렉트 도어처럼 부딪혀서 이렇게 흐르는 역주력 장치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카울 도어, 아까 카울이었었죠. 부딪혀서 팬에어가 바깥으로 빠지는 이런 역할도 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랑 비슷하지만 이런 모양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전투기에서는 역추력 장치에 대해서 하나 백업으로 쓰는 게 뭐냐? 이 D슈트라고 합니다. D슈트 뭐냐? 이게 낙하산을 뒤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요게 쫙 장치가 돼 있다가 속도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르다. 이랬을 때는 요 역추력 장치를 사용해서 D슈트를 펴서 착륙하고 나서 활주로에서 펴서 이쪽 속도로 줄인 다음에 활주로 끝에서 속도가 처리가 되면 얘는 띄어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항공인 들어오고 얘는 활주로 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들이 가서 이걸 수거해 오면 되겠습니다. 누가 가냐? 기체특기가 갑니다. 매번 가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D슈트를 필 때 D슈트는 뭐냐? 드래그 슈트입니다. 저항, 항력 슈트입니다. 그래서 정비사들이 간다.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기체특기들이 할 일이 많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동차에서 엔진 소음 규제, 머플러, 마우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항공기 있을까요? 아까 설명 간단하게 드렸지만 있습니다. 항공기도. 자, 그러면 소음원이 뭔지를 알고 그 소음원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소음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 엔진 공기 흡입구와 엔진 하우징에서의 진동이 소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비교적 조용한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고속 제트기류의 난류의 심한 정도에서 발생하고 노즐 직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제트기 속도는 빨라지고 대기와 제트기류가 함께 섞이지 못할 때 이때 제트기류 내에서 매우 작은 난류가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고주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씩 하는 소리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트기류 속도가 점점 느려질 때 더 뒤쪽에는 제트기류가 대기에 혼합되면서 거친 유의 난류가 시작되고 제트기류의 에너지는 커다란 소음도 사라지면서 대량의 에너지는 소음으로 또 바뀌게 되는 이런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감소 장치는 파형 돌출형이 있고 멀티 튜브형이 있다. 말 그대로 둘 다 어떤 거냐면 아까 소음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벽으로 부딪히는 면적을 넓게 해서 소용돌이를 축소시키거나 면적을 넓게 해서 소음 크기가 약화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왕복 엔진의 냉각핀을 통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홈을 많이 파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면적이 넓어지면서 냉각이 빨리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기되는 하나의 큰 제트기를 다수의 작은 제트기로 분쇄시켜서 이렇게 노즐 전체 둘레를 증가시켜주며 가스가 대기 중 확산될 때 나타나는 소용돌이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 축소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는 변화되지 않지만 주파수는 상당히 증가된다. 그때 배기되는 제트기류가 커지면 소용돌이 크기는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주파수의 변화로 가청 범위를 넓게 하면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들릴 수 없는 거죠. 2만 있죠? 2만 헤르츠. 가청 범위 내의 고주파는 저주파에 의해서 더욱 곤혹스럽게 하지만 대기에 흡수돼 약화되는 속도가 더 커지므로 강도 더 빨리 약화돼 소음 크기는 오히려 작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실 거예요. 자, 파형 돌출형인데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면적을 그냥 이렇게 동그란 거 있는 것보다 파형 돌출이 이렇게 있으면 부딪히는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주파수를 약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멀티 튜브형 여러 가지 튜브 형태를 해서 역시 마찬가지 부딪히는 면적을 넓게 해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엔진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제 수업인데 오후에 군사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가 제발 마지막이라고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얼굴 보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